림프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전편 동영상에 좀 끊어져서 우리 면역 체계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림프계이고요. 그러니까 감염과 암에 대항해 싸우는 특수 벽혈구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흉선, 골수, 비장, 편도, 충수, 소장 내 파이어판 등의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맥계처럼 림프계는 온몸에서 체액을 수송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보다 보다 크고 가장 작은 정맥보다도 작습니다.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끔 판막이 많습니다. 림프관은 몸 전체 조직에 림프라는 체액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두 집합관을 통해서 체액을 정맥교로 돌려보냅니다. 이거 말고도 저는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피부하고 연결해서 땀을 배출하거나 중금속을 배출하거나 몸의 이물질,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작용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운동해가지고 몸의 심부 온도를 높이고 전체를 약간 더운 상태에서 몸을 방을 덥게 한다든지 여유가 되시면 방을 덥게 하고 거기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땀복을 입어도 되지만 그냥 평상시대로 운동을 겨울에는 그렇죠. 땀복 입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 어차피 중심 온도가 높아지니까 땀복도 이제 더운 여름으로 이제 가정하는 거죠. 땀복 입어주면 더운 여름이 되는 거니까 그때 운동하면 지방 배출이 쉽죠. 뭐그 뭐랄까 집안에 찜질방 만들어 놓고 하거나 난방기구를 통해서 땀을 흘려도 입을 퍽 뒤집어 쓰고 흘려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반신욕을 하시든가 나쁘지 않다고 발만이라도 해주면 온도가 높아져서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연구한 결과로 온도가 낮으면 어떤 약도 잘 안 통하더라.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주려면 온도가 높아져야 된다. 체액의 대부분은 모세혈관에 다시 흡수된다. 나머지는 림프관 속으로 배출돼 다시 정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림프절은 림프를 위한 집합센터다. 그래서 작은 콩 모양의 기관이고 림프절을 통해 지나가면 손상세포와 암세포, 이물질을 걸러냅니다. 그러면 림프절이 손상세포, 암세포, 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비장 아주 비스코롬하게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손상된 세포, 암세포, 감염성 미세, 이중물질들을 포식해 파고하도록 특화된 백혈구 또한 존재합니다. 림프구 및 대식세포. 손상된 세포를 몸에서 제거하고 이게 비장하고 비슷하죠. 감염과 암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림프절은 피부 아래, 특히 목, 겨드랑이, 서해부, 이렇게 사타구니 이게 안쪽 허벅지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림프절은 신체 내부, 예를 들면 복부 안에 깊숙이 있습니다. 어떤 여기서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대장하고 연결되어서 지방을 흡수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방을 흡수해서 과도한 지방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림프가 하고 있다고 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림프계 폐쇄는 그렇죠. 순환이 잘 안 돼 가고대가 경이겠죠. 온도가 낮아서 굳어지거나 지방이 조금이라도 잘 흐르기 조금 온도가 낮아지면 지방도 흐르기가 어려운 상태. 완전히 굳진 않아도 온도가 낮으면 흐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죠. 좀 몸이 따뜻해야지 흐르기가 쉽습니다. 기름 보세요. 여기 삼겹살 구우니까 조금이라도 온도를 높이면 다 금세 녹지. 온도가 넣어주면 온도가 흐르기 어렵고 온도가 높으면 흐르기가 좋다. 림프계 폐쇄는 체액 축적, 림프 부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방사선 치료했을 때 이게 림프가 손상이 되는 거, 그때 이제 이게 림프 부종으로 잘려요. 또 부소, 뭐 수술이나 이것도 마찬가지, 부상. 열대국가에서는 림프관을 맞는 요충이 있답니다. 요충 우리는 없는 요충으로 감염으로 사상충증, 그래서 림프관이나 림프절이 손상되어 제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림프절이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면 종착성 림프절을 일어서는데 어떤 림프절 염이 발생한 주로 바이러스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몸 전신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포가 돼 있고, 뭐 여기 이런 안 돼도 이런 데도 분포가 돼 있고, 여기에도 분포가 돼 있고, 이런데 여기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보세요. 버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사타구니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전신에 다 분포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랩혈구암은 림프절에서 발생한다. 백혈구암은 림프절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림프절이 이렇게 싸움에서 졌을 때, 바이러스에 졌을 때 오히려 거기서 암이 발생을 합니다. 백혈구암은 뭐 다른 기관에 종양이 있다. 다른 기관에 암이 발생했는데 종양 근처의 림프절로 오히려 그 통로를 삼아서 전이가 되는 사방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림프절의 암은 림프절을 통한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한다. 다른 부위의 암은 림프관을 차단할 수 있다. 림프관 욕종은 림프관 세포에 발생한 매우 드문 종양입니다. 다 병원 자료입니다. 네, 이것도 다 병원 자료고요. 우리 면역계통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림프계통, 림프와 땀. 겨드랑이 혹 같은 것이 만져지거나 이런 림프종, 목이나 혹 같은 것이 만져지면 그냥 드라이기로 가열하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거기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제 의학을 편견을 갖고 보지 마십시오. 저도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특허 출원 10건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학기술을 발표하듯이 의학기술도 산하의 산업으로 보고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관련된 기술을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나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옳다 그러다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너무 황당하네. 저도 황당해요.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과학기술을 연구해서 과학기술을 발표하거나 과학기술을 연구 발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금단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의학에 대해서도 과학적 합리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코 엉터리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드라이기로 피부병 하나만 해결하는 것만 해도 입술 포진 든 것도 이것도 드라이기로 약 안 바르는 데죠. 이거랬더니 다 그거 하나만 노벨상 1000년이에요. 전 그걸로 피부병을 종류도 알 수 없는 많은 피부병을 다 해결했습니다. 피부병을 각계격파하고 있고 하지 않죠. 치료 그거 하나만 해도 노벨상 1000년이에요. 현대의학은 아직도 피부병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을 사용하셔야 될 듯. 림프 순환에는 마사지보다 운동이 약이다. 밤에 땀이 많이 나거나 이것이 체중이 10% 이상 줄어들면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체내에 쌓인 어떤 T세포, B세포의 요람이자 세균과 바이러스 물리체는 체내에 쌓인 수분과 노폐물을 수거해 신체 균형을 맞춘다. 면역력을 좌우한다. 이것은 혈액이 림프계는 림프관, 림프샘, 흉선, 비장, 림프액 흐르는 길을 말한다. 혈액처럼 림프액도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노폐물 제거다. 혈액이 거둬들이지 못한 조직액 속의 수분과 크기가 큰 지방, 단백질 등 노폐물을 수거해 정한 하수도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면역 기능. 림프액에 있는 T세포, B세포들 림프구는 체내에 침투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면역력을 항체 항원 반응은 B세포가 하는 겁니다. 림프액은 혈액보다 순환 속도가 느리다. 물질 교환과 면역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액과 병원체와 접촉 시간이 길어야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느리게 처리하는 거죠. 악낭콩 모양의 림프생이 존재하고 병원체와 맞서서 여기서 싸운다. 편도선이 부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림프샘 일종인데 림프 쪽이 림프관이 붓거나
림프절도 부을 수 있어요. 비장비대도 다. 얘네들이 그 세균과 바이러스에 싸움에서 졌을 때 그때 그 바이러스 증상이어서 보통 바이러스 약한가 봐요. 제가 몸의 온도가 낮았을 때 TV에서 봤는데 TV 영상에서 봤는데 혈액을 찍어줬는데 아니 36.5도에서 잘 움직이던 면역세포 애들이 바이러스 세균에 대해서 1도씩만 낮아졌는 상태에서 비교 영상을 보여줬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오히려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온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암 환자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의 온도가 낮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몸의 온도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림프계에 발생하는 암을 림프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림프가 돌연변이 이렇게 암세포가 되는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가 가장 많다. 장기 이식,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면역이 떨어진 사람 발생률이 높다. 림프종은 다른 감염병들 림프점이 커지기만 하면 눌러도 아프지 않다. 밤에 땀이 많이 나거나 이유 없이 3개월 체중이 10%에서 줄 림프종을 심한 이거 말고라도 다른 결핵 같은 거 걸려도 이렇게 밤에 땀 많이 나요. 림프 순환이 안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실제 수술 방사선 치료 림프가 손상된 환자는 그래서 어떤 세균과 조직에게 쌓여서 몸이 자주 붓는다. 림프 부종, 세균 감염으로 인한 봉화직염도 훨씬 많이 발생한다. 림프는 그냥 운동을 통해서 온도를 높여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림프액은 어떤 림프관과 주변 근육의 수축력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데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하면 림프액을 짜내는 힘이 강해진다. 그래서 노폐물을 깊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음압이 발생하고 신체 말단의 수분과 노폐물을 수월하게 빨아들인다. 하루 30분 정도 꾸준한 운동은 이렇게 림프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지킨다. 혈액속의 나트륨 함량이 증가하면 수분이 조직액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서 림프계가 받는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하면 소금을 많이 드시지 않아요. 그러면 소금 많이 드시면 골드키 같은 거 몇 개 드셔서 칼륨을 보강해 줘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저거 먹는 걸 했을 때도 아니면 몸이 계속 단단해져 갖고 손도 저릴 수 있어요. 손저림이라는 게 보면 어떤 약간 몸이 음식 중에서 식품을 연구해서 특허출원 10개 했다 그랬죠. 몸이 어떤 것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소금 많이 먹으면 단단해, 조금 먹으면 이완되는데 많이 먹으면 단단해집니다. 생강도 조금 먹으면 이완돼. 노래 부를 때 이걸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완시켜서 노래 부르거든요. 생강 좀 먹어요. 생강을 많이 먹으면 몸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강 끓인 물, 그래서 이건 끓인 것도 어느 순간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좀 이완이 되는데 나중에 양을 많이 먹게 되면 뭐든지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몸에 수축력이 강해지고 심장 약해졌을 때 생강 끓여 드시면 됩니다. 수분이 그다음에 여기도 성모병원 혈액내과 자료인데 림프 순환 장애로 몸속에 각종 쓰레기와 지방 덩어리가 과도하게 쌓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몸의 전신에 문제가 부종이 잘 생긴다든지 면역이 좀 흘러야지, 림프 쪽이 순환이 흘러야지, 몸의 온도가 흘러야지 림프구들이 움직이지. 그죠? T세포가 됐든 B세포가 됐든 뭐가 됐든 림프구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래. 그래서 우리 몸의 순환이 온도하고 관련이 돼 있으면 이 운동에 관련이 돼 있다. 온도가 항상 차가운 상태에서 주무시면 그러면 오히려 돌연사 가능성이 높아요. 돌연사나 겁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데서 사실 물론 장수하기가 조금
우리 몸을 그 어떤 식품 중에서는 이완시켜주거나 수축시켜주는 그런 식품이 있고요. 몸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춰주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 식품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데 뭐 따뜻한 국물이라든지 그런 음식을 먹어주거나 운동을 하거나 난방기구나 몸의 온도만 높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노래를 부를 때도 이렇게 수축과 유한을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기 전에 특정 그렇게 식품들을 결합해서 먹습니다. 결합해 먹어가지고 노래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그 쿰시콜라하고 녹차를 결합해서 먹는데 그다음에 콩 혈관 뚫을 때 쓰는 그런 거 콩국수용 콩가루 섞어가지고 돌려서 그걸 먹고 이제 노래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원활하게 불러줘요. 몸이 지나게 단단해져 있으면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섬세한 음이. 그래서 저는 그걸 도움을 받습니다. 이거 혈관 막힐 때 쓰는데 뚫을 때 이거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상업화 시키지 마십시오. 이걸 발표할 때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상업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형성, 과학기술 구조를 발표하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간단한 식품, 흔하게 볼 수 있는 식품으로 치료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식품과 약초. 과학적인 사람으로서 엉터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멋대로 판단을 하지 말으라는 뜻입니다. 그쪽에서 지식이 모자란 거지 자신이 무식하면서 멋대로 이것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그쪽이 무식한 겁니다. 알았죠?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가 있는데 영양분을 섭취하고 나서 엄청난 양의 노폐물을 만들어요. 소변이나 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림프 쪽이 이걸 담당할 수 있다. 림프만이 아니에요. 림프는 우리 혈액도 그것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쌓이게 되면 이렇게 독소가 돼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속의 쓰레기인데 몸속의 림프액은 몸속의 구석구석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쁜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그다음에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을 도와준다. 이게 지방을 좀 제거해줘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 지방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림프관이 혈관을 따라서 몸 전체에 그물처럼 퍼져 있다. 그러니까 림프관들이 합쳐지는 작은 콩 모양의 림프절이 있고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을 싸운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렇게 찌꺼기를 처리하거나 꼭 여기서만 싸우는 거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싸우면서 치면 붓고 비정규대처럼 그래서 이렇게 시체를 처리하는 이렇게 뭐랄까 이런 그런 생과 바이러스를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림프절은 온몸에 분포하는데 귓밑과 목, 겨드랑이, 복부, 사타구니, 무릎 뒤에 많이 모였습니다. 땀 많이 나는 곳. 무릎 뒤에 땀 많이, 사타구니 땀 나죠. 겨드랑이 땀 많이 나죠. 그죠? 귀에도 땀 흐르죠. 복부에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목 부위가 이제 부어오르는 이유가 림프액과 바이러스가 림프절에서 싸우느라고 림프절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개 몸의 여기저기가 부는 부종은 림프순환 장애가 되면서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져서 생긴다. 노폐물과 수분, 지방이 뭉쳐 셀룰라이트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 몸의 각종 쓰레기와 지방 덩어리가 과도하게 쌓이면 나쁜 세균의 번식과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시켜 만성질환과 각종 암이나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지방 제거가 안 돼요. 지방 제거가. 우리 몸의 혈액의 순환 속도는 1분 안에 온몸을 다 돌 정도로 빠르다. 그러나 림프액은 1초에 1cm씩 이동할 만큼 느리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수축 이완을 통해서 이렇게 흐름을 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운동이 중요한 거죠.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이걸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림프와 대장을 봅시다. 대장에서도 지방을 흡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림프는 혈관으로부터 세포들 사이 공간으로 요구되는 물, 백혈구,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된 투명한 액체입니다. 혈관의 체액 중 일부는 혈관에 재흡수되지만 나머지는 림프관에 들어갑니다. 운동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땀을 배출해 줘야 됩니다. 그때 림프를 통해서 또는 조직을 통해서도 지방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땀과 함께 모세혈관성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겨드랑이 냄새하고 사탕우유 냄새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락스하고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를 통해서 하시고 드라이기로 흔들흔들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상 입으니까 살균을 하십시오. 그럼 냄새가 없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제 기술 구조는 이걸 가지고 이게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는 함부로 상업화 시키지 마십시오. 저도 그걸 통해서 완선을 해결하고 피부병을 해결하였습니다. 지금도 다 씁니다. 입안에 이게 입안 부었을 때도 저는 그거 바르니까 해결되더라고요. 팔꿈치 부상이나 각종 이렇게 몸에 부상, 타박상 입었을 때 바르면 금방. 저는 파스 안 써요. 그걸 씁니다. 그걸 상업화 시켜서 하시지 마세요. 의학기술을 발표해서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하고 소금, 그다음에 이것도 살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커피 살균 기능과 더불어서 이렇게 소금이 가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세균의 세포막을 좀 녹여주면 이게 가능하다. 삼투압 현상이 터진다. 우리 면역 세포가 이렇게 얘네들을 빵꾸 뚫어서 삼투압 현상을 터뜨리죠. 이렇게 염산을 주입하거나. 그다음에 콜라, 펩시콜라, 그다음에 기타의 탄산수 또는 저 오란시 있습니다. 오란시하고 그다음에 소금물 좀 이렇게 그릇에서 이렇게 녹여놓고 그 소금물을 섞어주거나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나 또 세게 하려면 한 스푼 반.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한 7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먹어줍니다. 7번이나 5번, 6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하루 종일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럼 소금물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이제 그것 많이 먹어야 돼요. 골드키 한두 개 먹어줘야 된다 그러죠. 칼륨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요 거기에는요. 그 다음에 물을 먹고 나서 속이 쓰리지 않도록 물러서 이렇게 위장관에 있는 소금을 좀 씻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먹고 나서 이렇게 살균을 했으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제 토마토 케첩 산으로서 생과세포의 바이러스의 세포벽을 공격해서 터뜨리는 그것과도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간에 큰 텀을 두고 드셔야 돼요. 같이 드시면 좋지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둘이 합하면 염산인데 그래서 죽을 게 없죠. 땀의 주된 기능은 체온 조절인데 몸 안에 열이 많게 되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몸이 피부를 통해 땀을 배출해 체온을 조절하고 인체의 불순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식은땀은 또 틀려요. 식은땀은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어떤 결핵 같은 거 걸리거나 했을 때 식은땀이 나오는 거죠. 몸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렇죠. 그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체 위주로 혈액순환이 내가 하지로 잘 안 가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식은땀을 흘립니다. 공회전한다? 공회전까지는 아닌데 뭔가 모르게 좀 하지까지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니까 심장이 보다 많이 뛰는 건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내가 운동을 많이 할수록 땀소변 기능이 발달해 땀을 잘 흘리게 되고 서울 본내과 그래서 땀은 몸에서 열을 내리게 하는 냉각 장치고 그래서 막 190만 240만의 땀샘에 땀이 분비됩니다. 은체 우리가 군대에 생존하다 보면 소금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좀 보강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땀에서는 몸에서 축적된 낙, 카드뮴, 중금속이 포함된 이 땀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기름길도 나오죠. 그래서 지나치게 땀을 많이 빼면 사우나에서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이온이 함께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우나를 통해서 하시면은 좀 소금 좀 섭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드키를 좀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멸치도 좀 드셔야 되고요.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어서 보강을 음식을 통해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땀을 흘리게 난 다음에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몸을 이렇게 물을 좀 자주 마셔주면 몸이 청소가 잘 됩니다. 다한증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또 다루죠. 인체 그 의학에 관련해서는 너무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딱 구체적인 거 그 부분만을 다뤄서 전체적인 핵심을 좀 이해하도록 하는 쪽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외운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고 영어로 외워야 되는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 위주 학습이 더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혈액과 조직에게 순환. 다음 동영상에서도 다른 것을 다루겠습니다.